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서울 시간으로는 지금 이제 28일 토요일 이제 막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이코리아 지속 가능한지에 관련돼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코리아라 하면 글쎄요, 코스피를 사고 달러원을 매도하고 여기까지는 확실하고 국내 국채를 매입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이 돼서 이자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면, 그렇다면 국채가 강해질 거고, 그런 거에 베팅하는 거는 글쎄요, 바이코리아라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내 국채에 관련돼서는 바이코리아, 셀코리아가 사는 건지 파는 건지 헷갈리는 대목이고요. 다만 코스피와 달러원에 관련돼서는 코스피를 매입하고 달러원을 매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최근 한 달, 두 달 동안에 많이 움직인 거죠. 관련돼서 많이 움직였는데 이런 최근 급등이 과연 지속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조정이 없이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가면 조정이 있을 것인데 그 조정이 과연 심각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만 하고 다시 계속 올라가는 것인지, 그야말로 5천을 한번 가는 건지, 아니면 달러원은 1,300원 밑으로 내려오는 건지, 그런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약간 조심해야 되는 대목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난제라고 할까요? 이슈가 있는데 관련돼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YTD로 오늘 날짜로 27% 올랐거든요. 근데 S&P가 YTD로 4%, 나스닥이 4%, 지금 유로스탁이 8%, 독일이 20%, 영국이 8%, 그리고 아시아의 일본하고 중국은 별론데요. 일본이 지금 니케이가 1%, CSI는 0%고요. 그리고 홍콩 항생이 21%고 타이완은 마이너스 2%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코스피가 그야말로 1등을 하고 있는 거죠. 관련돼서 보시면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날 하루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날 이후로 보면 이게 MSCI 아시아 퍼시픽 인덱스거든요. 주식 인덱스인데 이게 지금 160 조금 위에 있는 게 200 이상으로 왔으니까 지금 40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200에 대해서 40이면 20%, 160으로 잡으면 25%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요 까만 선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 주식 인덱스인데, 지금 아까 보신 대로 160 조금 위에서 지금 200 여기까지 가 있고요. 그 기간에 가만히 보면 외환도 똑같이 강세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135가 155가 됐으니까 20 올랐잖아요. 150에 20이니까 글쎄요, 10% 조금 더 오른 거잖아요. 원달러로 자세히 보면은 원달러가 같은 기간에 1490에서 1350, 그럼 140이 왔으니까 10% 정도 되니까 글쎄요, 아까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같은 기간에 달러 인덱스는 103에서 96이 된 거니까 확실히 좀 적게 움직였지만, 그렇지만 연초부터 본다면 요 스케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은 이게 지속 가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하느냐를 볼 때 저는 한 3가지 정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 이번에 랠리가 있었던 게 상법 개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상법 개정이 대주주 횡포를 좀 제지를 한 건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게 계속되려면 사실 배당의 분리 과세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대주주를 너무 몰아붙여 가지고는 사실은 또 장기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 개정 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가능할런지,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이번 랠리는 뭐니 해도 재정 정책이 확대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장이 올라간 거니까,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거의 급등할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많이 올랐고, 앞으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를 떠나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벌써 서울 시간으로 오늘부터 가계대출을 아주 강하게 억제하잖아요. 거의 억제책보다는 중단에 가까운 억제책을 하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긴축금융 정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기준금리 인하에도 글쎄요,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은, 그러면 재정 정책을 확대해서 유동성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긴축 금융 정책을 하는데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인지,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긴축 금융 정책을 하거나 또는
완화 금융정책을 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나라 현재 지금 있는 마이너스 성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지 이게 관련돼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 무역 협상이 이제 곧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외국인의 주식 매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이 뭐 또 원달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법 개정, 재정 정책 확대 그렇지만 금융 정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역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해결이 있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바이코리아가 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유튜브 멤버십 시작하는데요. 제가 글쎄요 준비를 많이 했다만 했고 못했다만 못했는데 어쨌든 7월 4일 금요일부터 오픈할 예정이고요. 월수금 오전 8시에 주 3회 하고요. 기존의 주말 영생은 멤버십 관계없이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향후 최소 1년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하고 있고요. 시장 이슈뿐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아이디어도 포함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시카고에서 뭐 한 며칠 더 있다가 다음 주에 서울로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